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김은경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을 두고 대다수의 당원들과 지지자들 그리고 개혁 성향 의원들은 어느 정도의 성과라고 보고 있는 반면에 반개혁 세력들은 아주 강한 반감을 계속해서 표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최고회의에서 고민정 의원은 다시 한번 김은경 혁신위의 혁신안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고민정은 어제 혁신위가 혁신안을 발표하고 퇴장을 했다. 혁신위의 발표 내용을 보면 기존의 대의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총선 공천룰을 변경하는 방안을 내놨다. 혁신위가 제안한 내용 상당수는 우리 민주당의 헌법인 당헌 개정에 필요한 사항들이다. 대의원제 폐지는 총선에는 전혀 적용사항이 없고 오로지 전당대회, 즉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것에만 적용이 된다. 내년 총선이 끝나고 해야 할 일을 굳이 지금 단계할 시급성이 무엇이냐. 국민이 선출해야 할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시급성을 다투는 것도 아닌 일로 오로지 민주당 대표와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어야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자, 이 외에도 민주당의 최대 모임인 더 좋은 미래와 친문재인계 의원 모임인 민주주의 4.0은 입장문을 통해서 혁신안에 대해서 갈등만 증폭시킨다며 전당대회와 공천 관련 사안은 이후 전준위와 선거대책기구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국민적 관심 사안도 국민이 바라는 민주당 혁신의 핵심도 아니다. 이미 지난 몇 달간 대의원제 폐지 등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심화되어 온 상황에서 지금 이 문제로 당내 논란과 갈등이 증폭되는 것은 국민적 시각에서 매우 적절하지 않다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들의 반발 충분히 예상했던 바입니다. 기득권 내려놓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국힘당마저도 이 혁신위의 혁신안은 혁신안을 빙자한 비명계 속가내용 플랜을 하면서 역대 최악의 혁신안이라고 부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당 내 반발이야 그렇다 손 치더라도 왜 국힘당이 입에 거품을 물까요? 국힘당과 조중동이 입에 거품을 물면 이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고 아주 잘된 혁신안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지요. 이에 대해서 김용민 의원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과 언론인께 제가 하나 반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의제 기구인 국회의원인 제가 대통령 선거할 때 한 표가 아니라 60표를 행사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보고 미쳤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렇게 하실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당대표 선거를 하는데 대의원들이 권리당원의 60배, 70배의 투표를 행사하는 것, 그것 역시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해왔던 것이죠. 혁신이라는 것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혁신이 출발한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혁신을 어제 김은경 혁신위의 혁신안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대의원제 자체를 없애버렸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대의원제를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어제 혁신안은 대의원 제도를 없애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혼란해 하시거나 오히려 대의원제를 없앴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대의원 제도를 유지하고 오히려 정상화시켰습니다. 대의원 제도는 대의기구이기 때문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 혹은 정책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당대표 선거할 때 투표만 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의원 제도를 원래 취지에 맞게 심의하고 의결하는 그런 기구로 만들자라는 것이 혁신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혼동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의원제 폐지가 아니라 대의원제 정상화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은숙 최고위원은 고민정 면전에서 드러나는 듯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낡은 것을 바꾸거나 고쳐서 새롭게 한다. 혁신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단체나 조직을 혁신할 때 반대하고 저항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혁신의 과정은 혼란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의 혁신은 어떠해야 합니까? 정당은 지향하는 이념과 철학의 기초 위에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탑을 쌓아야 합니다. 위대한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한다.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더불어민주당 강령의 전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당의 이념과 철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시스템과 운영은 민주당의 이념과 철학에 맞게 변화, 발전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 차별받지 않는 동등한 권리, 우리 당이 지향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입니다. 민주당의 혁신안은 이 기준에 의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더 많은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혁신에 저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해하고 포용하되 극복해야 합니다. 메신저를 공격하라. 완벽한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혁신을 이끄는 사람은 이 공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김윤경 혁신위원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혁신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혁신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혁신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낡은 존재로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민정 면전 앞에서 너는 낡은 존재야 라고 후려친 서은숙 최고위원의 발언이 정말 시원합니다. 오늘 최고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에 대해서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혁신안은 혁신위의 제안이다. 당내 논의를 거쳐서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혁신안 수용 여부와 관련해서 비공개 회의에서 혁신안과 관련해 대의원제 관련 내용과 공천룰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란 보고가 있었다. 혁신안은 지도부가 따로 시간을 내서 긴 토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정도가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오는 28일과 29일 진행되는 당 워크숍에서 혁신안을 둘러싼 원내 의원들의 집중 토론이 진행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번 워크숍에서 수백 개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에 굴하지 않고 직진하는 지도부의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당원과 지지자들은 이번 혁신위의 혁신안이 100% 다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기득권 정당의 때를 벗어버리고 개혁적인 정당으로 완전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대의원제 정상화는 당연한 것이고 공천 룰부터 완벽하게 바꿔야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자리에서 구본기 소장의 발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어제 발표된 김은경 혁신안에 대한 제 점수는 50점입니다.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과목을 채점했습니다. 첫째, 대의원제 혁신. 이건 원하는 만큼의 혁신안이 나왔습니다. 권리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김은경 혁신위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 과목은 후하게 점수를 주어서 100점입니다. 둘째, 공천 혁신. 이건 엉망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제가 자리 보존을 꾀하는 현역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은 좋아서 박수치고 노래를 부를 것 같습니다. 하나도 혁신적이지가 않습니다. 박하게 점수를 줍니다. 빵점입니다. 이렇게 각각 100점과 빵점, 평균 50점입니다. 전국의 당원 동지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대의원과 권리당원 사이 표의 등가성만 확보되면 그만이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김은경 혁신안은 최고의 혁신안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에 머물러서 그것의 구현을 위해 싸우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대의원과 권리당원 사이 표의 등가성과 더불어서 이번 총선에서 우리 당의 대대적인 물갈이 공천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여러분들께 김은경 혁신안은 반쪽짜리 혁신안, 즉 50점짜리 혁신안입니다. 그런 분들은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싸워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후자입니다. 김은경 혁신안 받고 더 나아가서 싸우겠습니다. 먼저 가 있겠습니다. 함께할 당원 동지분들 어서 오십시오. 전선에서 뵙겠습니다. 네, 저는 구본기 소장 발언에 적극 공감합니다. 해서 현재 민주당 응답센터에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 혁신안을 이행해 주세요라는 청원까지 등장을 했는데
많은 관심과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어제 YTN이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화면에 최원종의 얼굴이 아닌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얼굴을 10초간 띄우는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YTN은 해당 뉴스 말미에 앵커를 통해 배경화면이 잘못 나갔는데 양해 말씀드리겠다라는 단순 고지만 전달을 했는데 실수든 의도가 있었던 간에 사이코패스라는 단어와 함께 이동관 사진이 올라온 것을 보면 언론들도 어지간히 이동관이 싫기는 싫은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탄핵 당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